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윤봉우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봅니다. 신현경 선수 부상 이후에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IBK 기업은행과 캣벨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도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입니다. 연승과 연패의 흐름 속에 오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배우다가 끊습니다. 조금 떨어졌어요. 연타로 보냅니다. 최스빈 정확히 받고 산타나 밀어넣기. 맞습니다. 지금 그 초반 분위기로 봐서는 IBK 코트가 굉장히 좁아 보이고 도로공사는 반대로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예요. 최스빈 받고 뒤덮은 육서영. IBK 기업은행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육서영. 백토스. 캣벨. 아웃이에요. 크게 벗어납니다. 산타나 꼭 그대로 넘겼습니다. 이웃점 이예림 막힙니다. 김소지의 블로킹. 이예림의 리시브 언더토스로 가운데 표승주가 받습니다. 다시 합니까? 이번엔 오른쪽 허리 강타 터치아웃입니다. 좋습니다. 육서영 선수가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포짓에서 이렇게 득점이 결정을 잘 내주면 아무래도 김학경 선수 토스하는데 편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예 떨어집니다. 네. 서브 득점 정대영 안쪽에 떨어집니다. 연속 서브 득점의 정대영. 이웃점 올려놓고 이예림 수비가 됩니다. 박민지의 디그 산타나 다이렉트 킥. 자 수비가 됐어요. 돌렸습니다. 산타나 백토스 육서영. 네, 좋습니다. 1세트 25대 13 IBK 기업은행이 가져갑니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다시 분위기를 찾아오는 IBK 기업은행. 언더로퍼 올렸습니다. 떨어진 볼 표승주 살려놓고 밀어냅니다. 오늘 이 강하게 밀어넣는 푸시 공격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은행 선수들이에요. 이만경 스파이크 임명원 반도 제자리 점프 박정아 막고 나갑니까? 블록아웃이 선언됩니다. 산타나의 리시브 표승주 성공입니다. 배우나 살렸어요. 다시 산타나 캣벨이 받았습니다. 그대로 박정아에게 블로킹! 김수지 오늘 블로킹 3개째. 여전히 IBK 기업은행의 세트 포인트. 산타나 자 살렸습니다. 박정아 급하게 백스텝 밀어넣기. 24대 23 한 점 차. 바꿨어요. 떨어집니다. 바꿨어요. 산타나 살렸고 스파이크 따라가서 살릴 수 있습니다. 산타나 때리나요? 때렸고 넘어왔어요. 자 넘어왔습니다. 밀어냈고 이공이 넘어갑니다. 스파이크 블로커 칼리 산타나 IBK 기업은행이 2세트를 가져갑니다. 리시브 흔들려요. 자 공격할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의 찬스 볼입니다. 문정은 붙여놓고 이윤정 거쳐서 박정아의 퀵오픈. 산타나 살렸고 표성조. 자 다시 한번 산타나가 맞습니다. 호의 육서영 반격의 도로공사 가운데 배우나 김소지 서브 득점까지 나옵니다. IBK 리시브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달리 산타나입니다. 서브 득점을 추가합니다. 20득점째. 짧게 박정아가 봤습니다. 이동하면서 밀어넣기. 자 수비가 됐어요. 스파이크
안일이 밀어냈고 김수지가 넘어지면서 수비를 했습니다. 가운데 최정민, 임명옥 붙여놓고 안일이의 손을 거쳐서 다시 한번 박정아, 표승주, 산타나의 스파이크. 오늘도 활약이 좋습니다. 달려드는 전세양, 최정민이 맞습니다. 아이볼, 임명옥 받고 다시 한번 전세양 블로킹. 최정민의 블로킹 득점까지. 네. 김학일, 표승주 쳐내기 시도 살렸습니다. 캣벨 비틀어 때립니다. 자, 너무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하, 이런 몸식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예. 잘 뛰어났어요. 중앙의 배우나 속공으로 처리합니다. 길어요. 넘어옵니다. 다시 문정원이 받고 스파이크 블로킹. 캔벨 조금 더 빈틈을 주지 않고 왼손으로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빠르게 박정아 아웃이군요.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0. IBK 기업은행이 홈에서 4연패를 끊어냅니다. 오늘 좀 많이 안 되는데 선수들이 도와줘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경이가 원래 팀에서 해주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영경이만큼 못해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자신 있게 해라 하면서 믿어주셔서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더 자신 있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3대0 완승으로 연패를 끊어내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산타나 선수가 양팀 통틀어 최다 23득점 맹활약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표승주 선수와 김수지 선수가 나란히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전반적인 공격이 풀리지 않으며 연승을 마감합니다. IBK 기업은행이 연패를 끊어냅니다. 완승과 함께 승점, 석점 추가, 이제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다시 한번 마련하게 됐는데요. 오늘 경기 김하경 선수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잘 이끌어줬어요. 네, 오늘 경기 전 김호철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주전들이랑 그 김미진 선수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우리 연습 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아무것도 안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김하경 세터랑 오늘 새로운 걸 좀 준비해봤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작전이 제대로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김하경 세터가 오늘 좀 보니까 빠른 토스 워크가 좋고 토스를 뿌리는 힘이 매우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산타나 선수에 대해서 좀 공격을 좀 많이 살려줬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육세용 선수 킥오픈 공격도 매우 잘 살려줬었어요. 그래서 오늘 IBK 기업은행이 1세트 리시브가 상대보다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리시브가 불안해도 김하경 세터가 토스를 잘 연결해줘서 매끄럽게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는 산타나 선수와 호흡이 매우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산타나 선수의 공격 23득점을 좀 이끌어냈고 그러니까 표승주 선수와도 좋은 호흡을 이끌어내면서 공격수들의 고른 득점을 이끌어내면서 사실 이제 모든 선수들의 공격 성공률이 40% 이상을 이끌어내면서 김하경 세터의 오늘 활약이 없었으면 3대0 완승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공격을 참 활발하게 이끌어가면서 오늘도 3대0 완승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또 표승주 선수도 국내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득점을 하면서 뭐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뭐 디그 뭐 하면 다 표승주 선수가 서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박미 해설위원이 선수들에 대해서 칭찬을 잘 안 하는 해설위원으로 좀 유명한데 오늘은 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표승주 선수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승주 선수를 공수에서 정말 만점 활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그물망 같은 모습으로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줬는데 특히 오늘 경기 1세트에서 IBK 기업은행이 디그 성공률 100%를 했거든요. 그런데 표승주 선수가 여기에서 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산타나 선수가 23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 47% 기록했는데 표승주 선수가 12득점했고 공격 성공률 42%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그 성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산타나 선수가 이렇게 공격에서 만점 활약할 수 있었던 거는 김하경 세터의 그 이제
좋은 볼 배급도 있었지만 표승주 선수의 디그가 아니었으면 이런 활약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공수에서 정말 힘을 든든하게 보태준 덕분에 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도로공사는 연승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사실 2세트 정도를 제외하고는 조금 무기력한 패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네, 그동안 우리가 알던 한국도로공사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대로 안 됐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지략 대결에서 좀 많이 밀린 모습? 그런 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IBK 기업은행이 완벽하게 상대 전략을 짜고 실행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상대에 대한 분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연승 분위기에 조금 취해 있었던 걸까요? 그 상대 분석이 좀 안 된 느낌이었고 오늘 김종민 감독이 전세환 선수를 선발로 내는 전략을 짰거든요. 그런데 1세트 초반부터 좀 범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팀 범실도 좀 이어졌고 그리고 캡틴 선수 활용도 안 됐고 이러면서 세터가 좀 흔들렸고 세터 불안되니까 공격수들이 제대로 득점도 못하고 공격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범실도 많이 나오고 공격도 안 되고 네. 이도저도 안 되는 모든 게 다 안 되는 그래서 도로공사의 모습이 좀 안 나왔고 특히나 3세트 막판에는 좀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막판에 집중력이 부족해서 범실로 연속 범실로 상대에게 점수를 내주는 그런 아쉬운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연승과 연패의 흐름 속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었는데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연패를 끊어내면서 3대0 완승까지 거둘 수 있었네요.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부입니다. IBK 기업은행 표승주 선수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정대영 선수입니다. 현재 순입니다. 6위 IBK 기업은행이 연패를 끊어내면서 승점 석점 올렸죠. 25점으로 5위 인삼공사와 승점 1점 차고요. 연승이 끊긴 한국도로공사는 위태로운 3위에 그대로 자리합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입니다. 3위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OK금융그룹과 비에나 선수의 결장 속의 경기를 치러야 하는 KB손해보험의 맞대결입니다.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총 50%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오의 서브, 서브 서브점이요? 득점! 자, 오늘 시작부터 레오의 서브가 깔끔하군요. 네. 자, 이번에는 6번 자리 강한 서브. 홍세영 선수 잡지를 못합니다. 완벽한 높이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저렇게 서브를 때리면 노마크 찬스에 후위 공격 때리는 거랑 똑같다고 봤거든요.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도 또 서브 들어갔어요. 득점. 연승에서 서브 3득점째. 이번 시즌만큼은 진짜 마음 독하게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들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리시브 송명근. 레오의 하이볼 처리. 직선을 때려봤습니다만. 안쪽이죠? 네. 자, 레오가 오늘 서브 3득점. 자, 네트 맞고 바운드 시켰고요. 오른쪽에서 안국민 블로킹 포인트. 송명근 선수가 예, 드디어 V리그 복귀해서 첫 브로킹을 따냈습니다. 레오의 서브 네트 맞고 성공이에요. 서브 득점 4개입니다. 예. 레오 선수. 자, 네트에 걸리면서 1세트 마무리. OK금융그룹이 25대 18로. 자, 리시브 갑니다. 오른쪽 레오 원브로킹. 브로킹이에요. 황경민 레오는 차단. 황태기 세터의 서브. 리시브는 됐습니다. 다시 한번 레오로 갑니다. 막혀요. 빨라요.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레오 쪽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브로킹에 걸리거나 지금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서브도 그렇고 계속 매달리기 때문에 본인의 타점을 못 잡고 네트에 걸리는군요. 자, 2세트 때는 범실이 너무 많네요. OK금융그룹 11개째 범실. 네. 자, 리시브 됐어요. 황경민. 자, 따라갈 수 있어요. 살려냈어요. 송명훈이 띄워놓고 때려봤어요. 자, 박성수. 하지만 맞추지 못했군요. 야, 이런 상황에서의 득점이 정말 중요한 점수인데 그렇죠. 이게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도 흔들립니다.
황경민 밀어 때렸어요. 수비 하나 됐습니다. 구영찬이 받고 성명근이 때립니다. 뒤쪽에서 수비가 됐어요. 황경민의 스파이크 성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세트 마무리. 자,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배상진. 자, 하이볼 처리. 3인 브로커. 배상진 막혀요. 3인 브로커가 확실히 차단. 8번째 브로킹. OK 금융그룹. 자, 리시브 좀 길었어요. 레오의 스파이크 성공. 지금 광명호 선수 잘 잡아줬습니다. 어려운 리시브죠. 네트에 붙으면서 8% 성공률. 진상을 써봅니다. 리시브 안 됐어요. 배상진. 오른쪽에 때립니다. 바운드 됐어요. 자, 노토스. 중앙에 때리는데 막힙니다. 예, 쉽지 않아요. 욕심 내볼만 했어요. 최유환 최유환 선수. 선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프로 와서 3번째 경기입니다. 석공 또 막혔어요. 자, 받아냈고 배상진 야, 하늘 향해 쏴봤습니다만 안 맞았죠? 그냥 나갔어요. 범실 짧은 써봅니다. 찬전히 받았어요. 계속 공을 합니다. 몸으로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터치대 범실이 먼저군요. 이렇게 해서 3세트 마무리. OK 금융그룹이 25대 19로 가져오면서 자, 그리고 박진우의 서브입니다. 갑니다. 백에로 갑니다. 그냥 나갔나요? 맞고 나갔나요? 맞고 나갔어요. 네. 맞고 진상원의 나간 백에이. 자, 비디오 여기에서 판독을 해보나요? 주심에 의한 비디오 판독. 네.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석진욱 수비. 감독이 네. 배상진 선수의 터치 아웃에 대한 그렇습니다. 비디오 판독 수비에 요청할 수 대한 있거든요. 비디오 예. 판독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K금융그룹팀에서 수비 터치아웃에 대한 추가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석진욱 감독은 입모양에서 봤다. 예. 그리고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볼까요? 이 그림이 다른 쪽 그림인데. 아하. 수비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수비 터치아웃으로 확인이 돼서 비디오 판독이 성공이 됐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예. 성공은 했는데 약간 매끄럽지는 않네요. 네. 예, 지금도. 자, 리시브 됐어요. 시간 차로 갑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송명근. 송명근이 2득점으로 12득점째인데 바로 복귀한 1월 8일 삼성화재전에서 12득점. 오늘 12득점을 합니다. 자, 레오의 득점. 레오가 중앙을 파고들었습니다. 매치 포인트. 계속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갑니다. 왼쪽에서 때립니다. 수비됐고요. 자,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레오 중앙에 백어택으로 정민수의 디그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나갑니다. 경기 끝. OK 금융그룹이 홈에서 KB손해보험에게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려움은 있었는데 그래도 시합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에 다쳤지만 승수 선수가 조금 위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괜찮냐고 막 하는데 전혀 위축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운동하다가 다친 거니까 네, 그래도 오늘 그래도 좀 눈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좀 좋은 승리 가지고 올 수 있어가지고 네,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네,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테니까 더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상대전 연승, 상대전 강세를 이어가는 OK금융그룹입니다. 레오 선수를 필두로 송명근, 차지환 선수까지 좌우 효율적으로 공격을 이끌었죠.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었고요. 반면 KB손해보험은 국내 선수들이 힘을 냈지만 어려운 경기를 펼쳐야 했습니다. OK금융그룹이 승리를 거두면서 4위를 조금 더 밀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OK금융그룹이 이기려면 당연히 역시나 서브가 터져야죠. 그렇죠. OK금융그룹은 팀의 강점인 서브가 살아나야 승리한다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직전 경기까지 OK금융그룹의 승리 패턴을 보면 승리 경기에는 세트당 서브 성공이 2.1개고요. 패배 경기에는 세트당 서브 성공이 1.3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승리라는 경기에 서브 에이스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시작은 서브로 또 흐름은 브로킹으로 가져왔습니다. 레오 선수가 1세트에만 서브 에이스 4개를 기록하며 기선제압을 했고요. 3세트부터 살아난 서브 에이스는 아니지만 이 리어 서브가 들어가면서 브로킹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총 브로킹 12개로 KB손해보험의 추격을 따돌렸는데요. 이 브로킹까지 살아나면서 오늘 경기의 흐름을 계속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3위 싸움이 좀 치열한 4라운드인데 이 좋은 서브에 브로킹까지
살아난다면 더욱더 탄탄해질 OK 금융그룹으로 보입니다. 네, 승리 공식을 앞세워서 또 다른 것까지 잘 풀리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OK금융그룹도 조금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성현 선수가 중심을 또 잘 잡아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죠. 그렇죠. 사실 정상현 선수가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으면서 좀 어려운 시즌을 개인적으로 좀 보내고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 한 달 반 만에 선발 출전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OK금융그룹이 공격적인 배구를 하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지만 2세트에 범실이 많아지면서 흐름이 넘어갔고요. 하지만 3세트부터 정성현 선수의 안정적인 리시브가 팀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놨습니다. 정성현 선수 오늘 서브 리시브 효율이 52%로 광명우 선수의 손끝을 아주 가볍게 해줬고요. 사실 이번 시즌 정성현 선수가 없는 동안 구영찬 선수가 잘해주고 있었지만 리시브만큼은 더 효율적으로 잘하는 선수가 바로 정성현 선수입니다. OK금융그룹이 이제 남은 2경기 강팀과의 경기가 좀 남아있거든요. 네. 그동안 OK금융그룹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수비적인 부분을 정성현 선수가 얼마나 메워주는지 이 남은 2경기에 체크해야 될 체크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정성현 선수까지 또 든든하게 힘을 보태주면서 조금 더 안정감이 생긴 OK금융그룹입니다. 반대로 KB손해보험은 경기를 내주게 됐습니다. 비에나 선수의 결장 소식이 경기 전에 들려왔는데 국내 선수들이 힘을 내봤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네요. 그렇죠. 직전 경기가 끝난 후에 허벅지 통증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후인장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 허벅지 근육이 0.2mm 정도 찢어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한 일주일 정도 경기 출장이 어려울 것으로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베나 선수가 오늘 공백은 이 한국민 선수가 잘 메워줬어요. 네. 한국민 선수는 16득점에 공격 성공률 43%를 활약했지만 오늘 KB손해보험은 이 아웃사이더 히터 쪽에서 부진이 좀 아쉬웠습니다. 황경민 그리고 홍상현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지만 이 두 선수가 12득점에 33%, 또 홍상현 선수는 3득점에 33%로 부진하면서 배상진 선수까지 투입됐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또 리시브 효율까지 31%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2단 공격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러면서 상대 브로킹에 좀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어떻게 보면 직전 경기와 또 같은 패턴으로 경기를 패배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왼쪽 공격수들의 부진이 팀을 좀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고 우선은 리시브부터 조금 더 탄탄히 다져놔야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 선수의 공백 속에 다른 부분들도 좀 풀리지 않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KB손해보험이고요. 반대로 OK금융그룹은 또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네요.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입니다. 3위 자리 지켜내는 OK금융그룹입니다. 승점 36점이고요. 6위 KB손해보험 연패입니다. 목요일에 열리는 경기 미리 살펴봅니다. 먼저 여자부는 KGC인삼공사와 페퍼저축은행이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먼저 KGC인삼공사는 연승 이후에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위권 경쟁이 좀 빨간불이에요. 네, 물론 4연패이긴 한데 돌파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답을 모르겠는 노답인 게 아니라 답을 알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삼공사가 최근에 직전 경기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승장이었던 강성현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성현 감독이 승리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자베 선수는 그냥 놔두고 이소영과 정호영을 막으려고 했던 게 통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소영과 정호영을 막으려고 하는 상대에 반해서 이 상대를 어떻게 잡을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소영과 정우영이 상대에게 읽히지 않도록 그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공격 코스와 타이밍 이런 변화를 좀 꾀할 필요가 있고, 게다가 보면 페퍼저축은행이 주전 미들블로커 서채원과 최가은이 좀 부상 중이잖아요. 네. 이걸 좀 역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또 염혜선 세터의 또 활약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최근에 고혜진 감독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염혜선 세터가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부담을 좀 안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길을 살리는 좀 작전을 좀 펼친다고 하는데 염혜선 세터가 부담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직전 경기 패배 속에서 또 어떤 교훈을 살려서 이 경기를 또 가져갈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페퍼저축은행도 연패 탈출이 시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부분, 2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 윤보 해설위원도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 페퍼저축은행이 리그 초반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경기력이 확실히 많이 올라왔죠. 네. 저는 가장 달라진 팀을 꼽으라고 하면 이 팀을 꼽을 것 같은데 페퍼저축은행이 모두가 언급하실 겁니다. 정말 수비가 짱짱해졌고 정말 많이 달라진 경기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달라진 게 어디에 있냐 보면
디그와 수비에 있습니다. 수비가 짱짱해졌고 디그도 잘하고 이 수비도 잘하고. 근데 이제 이걸 잘한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서 더 잘해야 되는 게 득점을 잘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미아리드 선수와 박은서 선수가 좀 더 결정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네. 네, 미아리드 선수가 보면 현재 퀵오픈 1위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박은서 선수가 보면 시간차 부문에서 1위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좀 쪼개고 활용할 줄 아는 이 두 선수가 있다는 건 정말 고무적이잖아요. 이 두 선수가 결정력을 좀 더 높여주면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나란히 연패 중에 있지만 또 어느 한 팀은 또 연패를 끊어내게 되는데요. 어느 팀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게 될지 KBSN 스포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자부는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이 맞대결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카드는 상위권 세 팀을 연달아 만나게 되는 이번 일정인데 이 두 번째 상대가 올 시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현대캐피탈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 또 대한항공을 상대로 감독의 부재 속에도 승리를 거뒀다는 부분 좀 자신감을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우리카드는 이 현대캐피탈의 높은 브로킹을 상대로 더 매서운 공격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복, 아가메즈, 김지한까지 이어진 이 삼각편대가 고루 발동되어야 할 것이고요. 직전 경기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도 이 세 선수가 50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 현대캐피탈의 경기를 보면 브루킹도 좋지만 서브까지 좋아지면서 상승세에 있는 팀이거든요. 여기에 리베로 오재성 선수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현대캐피탈의 올 시즌 서브 에이스 코스를 보면 67%가 이 5번과 6번 자리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데 분명히 나경복과 김지한 선수 쪽을 노릴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오재성 선수의 커버 플레이도 필요하고 우리카드는 이 대한항공을 이긴 상승세로 이 홈 이점을 살려서 조금 더 집중력 있는 경기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현대캐피탈은 2위 자리 속에서 연승을 이어가면서 부지런히 또 선두를 추격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카드를 상대로 올 시즌 전승을 거두고 있는 만큼 또 이 경기에서는 어떤 부분 신경 써야 할까요? 현대캐피탈은 누가 뭐래도 브로킹이 중요하겠죠. 네. 지금 4라운드를 전체적으로 보면 브로킹이 살아나면 계속해서 이기는 경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카드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포메이션을 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직전 경기 허수봉 선수가 살아난 게 또 팀의 활력으로 작용하는데 직전 삼성화재 경기에서 23득점에 공격 성공 71%로 또 범실 5개밖에 기록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경기를 좀 치러줬거든요. 네. 최태용 감독은 범백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범백으를 위한 과정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중요한 건 바로 세터 포지션일 것 같아요. 이현승과 김명환 선수가 이 두 선수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명의 주전 세터가 나와서 팀을 좀 더 이끌어 가야 나중을 위한 이 팀의 조직력을 더 탄탄히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한 소득 어느 팀이 가져가게 될지 또 눈여겨보시면서 이 경기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1월 20일 금요일 경기가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